자, 안녕하십니까, 전사범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켰습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메이저리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메이저리그가 왜 중요한지 이 컨셉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한 1년 반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메이저리그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자체가 약간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태권도와 이 메이저리그의 특성을 어떻게 결합을 한번 시켜보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요. 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을 예를 들게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30개 구단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캐나다에 있고 나머지 29개가 이제 미국에 있죠. 그 친구들이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해야 되나? 쉽게 얘기하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단이 왜 지역의 베이스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 지역의 이름 혹은 거기서 이제 뭐 홈구장 이렇게 하고 뭐 어웨이 구장 해갖고 또 어디 가면 또 응원전을 하고 뭐,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요, 편짜고 게임을 하는 건데 뭐 LA 다저스, 뭐 뉴욕 양키스, 텍사스 레인저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을 막 나눠 갖고 있는데, 이 스트럭처가요, 자, 첫 번째 꿈의 메이저리그가 있고, 그 다음에 잘하거나 아니면 좀 거기까지 못 미치는 친구들한테는 뭐 AA, AAA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메이저리그에 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면은 대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소년, 야구, 리틀리그 이런 적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메이저리그, 꿈의 메이저리그라고 그러죠. 그걸 놓고 밑으로 엄청나게 큰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되는가? 그러면 이게 태권도도 어떤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고 삼각형 형태의 수많은 인구를 보유를 하고 있을까? 제가 태권도를 이렇게 보면요, 한국의 경우는 약간 지금 보면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국의 경우는 느낌이 오각형의 느낌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에요. 태권도는 삼각형인데 그 위에가 그 왜 1불짜리 지폐 보면 위에 그 트라이앵글 가운데 이렇게 눈 표시가 돼 있고 피라미드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싹둑 잘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팀이 없죠. 한국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일반부 일리트가 되게 좀 적은 게 미국 태권도의 문제죠, 문제. 그래서 제가 대학팀하고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은데, 일단 태권도를 계속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초등학교 이후에 중고등학생들이 갑자기 확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거의 전멸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인스트럭터 직업군이 아니면 아주 드문 태권도 쪽으로 공부하고 태권도 쪽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이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저는 많이 느끼는 게, 한번 보세요. 어린 친구들이 LA 다저스 구장 같은 데 가가지고 경기를 보고 엄마 아빠 졸라가지고 저지도 사입고 모자도 하나 샀어, 기분 좋아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동네 가서 이제 플레이를 하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떤 유소년 리그라든가 그런 데서 정말 뭐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태권도처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뭐 모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방과 후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코치님 출신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레크레이션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프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렇게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 있어서 초등학교 가서가 좀 재밌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중고등학교 때는 더 엘리트 쪽으로 가게 되는데, 태권도하고 틀리게 여기서는 뭐 리저널 그다음에 스테이트까지 가는 데는 한참 걸리죠, 한참.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조금 그런 쪽에서 보면 스테이트 가고 내셔널 가는 거는 상당히 쉽잖아요. 엘리트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엘리트 출신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엘리트 쪽으로는 잘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하나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보면은 뭐 프로 태권도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뭐 어떤 여러 조직이나 단체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메이저 리그 같은 어떤 스탠더라이즈드 된,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단체는 아직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뭘로 보냐면 직업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직업으로. 근데 UFC처럼 그렇게 아직 많은 돈이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약간 보면 무도 쪽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엘리트 선수들이요, 쭉쭉쭉쭉쭉 커가다가 이제 길이 막히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MMA, UFC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저도 여럿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도 쪽도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특히나 미국에서 스포츠 태권도를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개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UFC나 뭐 MMA처럼 이렇게 좀 너무 그쪽으로 간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메이저리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는요, 일단은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죠. 그게 가능한 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봐주니까 그런 거고요. 거기에 또 펄체이싱 파워, 어떤 조직의 형태로서 마케팅도 잘하고 비즈니스도 잘하고 뭐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지금도 보면은 유일하게 독점 모노폴리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미국에 유일하게 독점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국가에서 밀어줬다는 그런 얘기인데,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지금 여러 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 같은 건데, 이거 그냥 컨셉이에요. 컨셉을 보면 지금 이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컨셉인데, 이거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속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야. 그러니까 어디 소속이 돼 있지만 결국에는 메이저리그 안에서 다 관리가 되는 그런 선수들, 그 다음에 팀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디로 이렇게 트레이드 돼서 간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에서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홍보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기자들이 알아서 써줘요. 홍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대중들이 브랜딩을 자체에 편을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팀을 응원하고 저 팀을 응원하고, 그런 브랜딩이 상당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 MLB 그 짝지가 붙으면 옷값이 엄청나게 비싸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을 이해를 하시면은 더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은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스테이트가요 여러 개 있는데 이게 그냥 나라예요. United 된 하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스테이트들이 각계 전투를 하죠. 각계 전투를 하는데 통제는 어디서 받느냐?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워싱턴 DC의 캐피털 힐에서 통제를 받죠. 국방하고 외교, 그렇게 제일 크게 대통령이 해주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주의 파워가 상당히 크죠. 각 주의 파워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메이저리그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각계 전투가 아니고 이 코퍼레이션이에요. 이 팀들이 다 각계 전투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한편.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태권도에 접목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각계 전투를 다 하시더라도 어떤 팀을 이뤄가지고 지역에서 어떤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리그가 있고, 그런 식으로 서로 협력을 해서 이벤트도 만들고 시합도 만들고, 그게 철저하게 페어하게 이익 분비가 되고 언론하고도 상당하게 친밀도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매니아층이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보면 수많은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에요.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기사들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교육 쪽으로 더 갈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메이저리그의 컨셉, 그리고 그 컨셉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소위 말해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것들. 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아까 그 모노폴리, 독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메이저리그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모노폴리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컨셉입니다. 메이저리그의 그 저지 셔츠를요, 만약에 다저스 구장에서만 파는 거를 다저스 구단이 그 안에서 팔 거만 어디서 산다, 그러면 만약에 뭐 한 100만 장 사면 돼요.
그러면 뭐 아주 뭐 오랫동안 혼자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한 경기에 한 몇만 명이 들어오면 그거 하나 팔고 좀 재고 놔뒀다가 하면 되는데, 이게요 30개 구장이 100만 개씩 사봐요. 100만 벌씩. 그러면 3천만 벌이잖아요. 3천만 벌. 그러면 100만 개 사는 거랑 3천만 벌 사는 거랑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공장에서 딱 갔는데 100만 벌 주쇼 이거하고 3천만 벌 주쇼 이거랑, 그러면 공장은 3개 딱 냅두고 견적 내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싸게 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팔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키입니다. 키. 공동구매 위력, 엄청난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한 개 도장이 할래 그러면 정말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 개 도장들이 뭉쳐가지고 뭐를 사요. 그러면 가격이 싸질까요? 안 싸질까요? 근데 누군가는 이 니고시에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도장의 관장님들이 뭉치시기만 하시면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요거 하나 썰을 풀겠습니다. 앞으로 도복가, 그 다음에 매트 가격, 그리고 각종 물품 관련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자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원자재 쪽, 그 다음에 운송, 지금 컨테이너 하나요 빌리려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에 뭐 한 2,000불이면 한국에서 뭐 중국에서 여기까지 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10,000불을 줘도 못 구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쪽에 계신 분하고 바로 그냥 이제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원자재 가격하고 운송비가 오르면 뭐 물건값은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그런 걸 직접 만드는 회사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물량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구매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 구매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적절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 일단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는 어려운 시기가 겪어냈을 때 구성원들께서 더욱더 많은 정보와 많은 opportunity,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메이저리그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컨셉을 통해서 저는 운이 좋아서 그거를 좀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그냥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시면 기분 좋거든요. 저랑 같이 소통하는 구독자분들이니까, 보신 분들 좋아요 따봉 한번 딱 눌러주시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네, 오늘 그러면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잘 지내십시오. 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